조민수님은 왜 왔을까요? 모더레이터를 하시는데 어떤 인연으로 하시게 될까요? 네, 제가 좋아서 했어요. 저는 제가 영화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이 작품을 조민수님이 마련하신 시사회를 통해서 봤어요. 이분이 극장을 하나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주변의 지인들을 다 오시게 했고, 그때 좀 처음에 봤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는 이 어른 김장관을 보여줄 수 있을 때는 지민 모더레이터를 조민수님으로 하겠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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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29회에 이렇게 어른 김장가가 있다는 거는 오! 지금 잠깐 일단 여기 주인공 김조한 기자님. 그리고 어른 김장가가 만들어진 게 경남 MBC 다큐거든요. 그러니까 경남 MBC의 김현지 감독님이 만드셨는데 이렇게 영화제 같이 다닐 줄 몰랐다고 지금 몇 년째 김현지 감독님. 저는 조민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 먼저 이제 앉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먼저 하고 싶었어요.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에서 왜 어른 김장하를 이렇게 코너를 만들었을까? 그런데 유튜브 옛날에 어른 김장하가 나올 때 김시선님이라고 유튜브가 쓰신 글이 있어요. 단시간에 사람을 변하게 만드는 영화는 공포 영화뿐인데,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라고 유튜브님이 그렇게 쓰셔서 오늘 판타스틱 영화제 오면서 제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짧아요. 지구도 되게 짧은데 어머니 괜찮으셨어요? 힘드실 텐데 더운데 정말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영화? 그 전부터 봤던 분 몇 회차? 영화 이거 전에 보셨던 분? 한 번밖에 없어. 두 번. 야, 난 이게 5천만 갈 줄 알았더니 야, 난 전 진짜로 기자님, 저는 이 영화를 왜 제가 이걸 하게 됐냐면 맨 처음에 넷플릭스에서 제가 접했어요. 근데 항상 갈증이 있었거든요. 네, 왜 제가 그냥 생각할 때는 김수환 추기경님하고 법정 스님이 돌아가신 뒤에 우리나라의 어른이었구나. 이래서 많이 흔들리는구나. 시끄럽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어른 김장하를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1, 2부로 길게. 근데 마침 시네마 달에서 이거를 영화로 다시 편집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저는 이 영화에 조금이라도 참여하고 싶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게 2023년에 넷플릭스하고 영화에 개봉이 됐는데 지금 25년 판타스틱 영화제 의문이죠. 우리가 판타스틱 영화제 왜 판타스틱 영화제에 우리를 불렀을까? 네. 그래서 이런 코너를 만들어주신, 그러니까 영화제 안에 영화제인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가 할 때는 다른 거 안 해요.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어떤 걸 느꼈을까를 관객분들끼리 서로 소통하게 하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아니면 이 영화를 보고 내가 지금 어떤 느낌, 그러니까 그 지금의 마음을 좀 얘기하고 싶으신 분 안 계세요? 아무도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별로야 이 영화? 마음에 안 와요? 얘기도 하기 싫어요? 좋아. 그러면은 보통은 되게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기준이 조금 있으신 분들 중에 제가 가장 어릴 것 같은 느낌의 친구를 물어보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어른이 진짜 싫어요? 저는 사실 그 여러 어른들을 봤는데 어른이 될수록 조금 못나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을 위한다기보다는 저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분들을 많이 뵈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 정반대의 모습을 김장아 선생님께서 보여주셔가지고 오늘을 계기로 조금 더 제가 뭐 선택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도 좀 다른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사에서 여쭤봤고요. 미안해. 나 20대로 봤어요. 20대. 20대 아무도 없으세요? 서로 쳐다보지 말고 20대네? 20대 맞죠? 지금? 한번 20대가 본 어른, 그리고 어떤 어른이 싫고 어떤 어른으로 성장하고 싶다. 얘기 좀. 아니 앞에요. 앞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너무 긴장이 되는데 저는 일단 조금 어른이 되면서 많은 걸 좀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어가는 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모든 순간에 계산적이고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어른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나는 좀 다르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영화는 친구가 추천해줘가지고 같이 보게 됐는데 정말 너무 멋진 어른이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조금 알려주는 그런 영화인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이 너무 감사하다고 느껴져요. 막 만들어서라도 해요. 빨리 잡고 있잖아. 기회. 조금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서 가시게요? 왜 어린 친구 같은데 왜 가? 안녕히 가세요. 말씀하세요. 말 끊어서 미안해요. 아니 얘기하세요. 다른 얘기는 못하고 제 감상을 말씀드리면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잘 살 수 있을지 좀 더 생각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정적으로 지금 약간 울렁거려요? 들어왔어? 아니야, 길을 못 찾았어. 에이. 자, 그러면은 김장 기자님하고 김현지 감독님의 말씀 좀 들을게요. 지금 2년 동안 많은 곳을 다녔고, 그리고 우리가 이 영화가 다시 여러분들한테 회자됐던 게 문영배 판사님 때문이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김장 기자님하고 김현지 감독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세요. 손 들고. 저쪽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시민인데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인들을 데리고 이거 꼭 봐야 된다 해서 했거든요. 네, 다니시면서 이제 취재 다니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으셨던 분들과 그 에피소드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두 분이 말씀하세요. 네. 어쨌든 저는 그 김장한 선생님은 우선 본인의 선행에 대해서 여쭤봐도 말씀을 안 해주시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도움받은 분들 이런 분들을 찾아서 지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원래 경상도 사람들이 말을 잘 못하는데 그 영화에서 보면은 다들 말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마치 준비된 이야기를 하듯이 왜 이제 왔냐는 식으로 너무나 조리 있게 말을 잘하는 걸 보고 제가 좀 놀랐고요. 그리고 보통 기자가 취재를 하러 가면 처음에는 좀 거부감 내지는 경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영화 속에서 아주 짤막하게 나오는데 그런 사람은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아주머니가 한 분 잠깐 나오잖아요. 그 아주머니 이제 전체 장면은 다 잘리고 조금만 나오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분이 거부감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 카메라 뭔데요? 이러면서 카메라를 들고 갔으니까 카메라에 대해서 엄청난 거부감을 보이고 막 그 화를 내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김장하 선생님 아시죠? 하면서 김장하 선생님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좀 남기려고 한다 하니까 이분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아주 친절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은 당연히 그런 기록을 해야지 하면서 그런 사람이 대통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갑자기 말씀을 술술 잘해주시는 그 장면이 저는 좀 굉장히 감동적이었고요. 그 외에도 영화 속에 담기지는 못했는데 진주 난강변의 그 산책로에 할머니들이 옹기종기 한 5명 앉아 계셨는데 거기 가서 그냥 무단히 그분들이 이제 김장하 선생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다는 뭐 그런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남성당 한약방 아세요? 이러니까 할머니들이 다 안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지만 그분이 굉장히 훌륭하다는 막 서로 막 칭찬을 하시고 거기서 약을 지어놓고 뭐 어디 아픈 게 나았다 이런 이야기를 할머니들이 경쟁적으로 막 하시는 그런 게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선생님을 너무 영웅화하는 게 될까봐 선생님의 단점을 좀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아주 열심히 찾았어요. 근데 다들 너무 좋은 얘기만 하셔서 나중엔 제가 좀 삐뚤어지더라고요. 어떻게든 좀 단점을 찾고 싶다. 그랬는데 결국 찾지 못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터뷰인은 그 중간에 아무 섭외 없이 갑자기 등장하신 할머니 장아 우리 집 옆집에 살았지 하시는 그 누나분이 전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다들 김장하 선생님 이렇게 하시는데 반말 툭툭 하시니까 그나마 저의 이제 막힌 혀를 좀 뚫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고 네. 취재하면서 제가 이렇게까지 역사에 깊숙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몇 년 있다가 문영배 판사님과 저희 이제 뭐 내란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 옆에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는 게 되게 감사했고 취재 과정에서 만난 다른 분들 모두가 다 각자의 자리에서 다 각자 자기 일로 뭔가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되게 크셨거든요. 그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이 영화가 지금 2년째 그래도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고 있거든요. 좋은 영화는 10년 가야 되지 않나? 10년 아니라 저는 오래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받았던 거, 사람이 우리가 맨날 다 그냥 쫓아가는 게 뻔하잖아요. 남들 앞에 조금 괜찮아 보이려고 그러고 돈 쫓아가고. 근데 이렇게 무언가를 내주는 걸 보면서 좀 전에 현지 감독님도 얘기했는데 넷플릭스에 올드가드라고 나오는 영화 아시죠? 안 보는구나. 맞아요. 응? 공짜로 보여준다 그러더니 안 보고.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불멸자들의 얘기예요. 몇천 년을 살아서 그래서 전쟁마다 있는데 그러니까 자기 혐오도 있겠죠. 사랑하는 사람 다 없애고 그러니까 외롭고 그럴 때 그 안에 그런 대사를 해요. 그런 거를 누가 이제 발견을 하는 거죠. 네가 구했던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너희를 구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구를 구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다르잖아요. 완전 다른 얘기야 영화. 근데 갑자기 저는 김장하 선생님이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힘들 때 기회를 줘서 공부를 하게 하고 위치를 만들어서 자기 역할을 문영배 판사님한테 줘서 그래도 대한민국이 흐트러지지 않게 가는 역할을 우리가 봤잖아요. 이게 저는 되게 이런 게 어른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분의 그 했던 행동들이 그게 지금의 역사 안에 또 한 획을 긋는 거죠. 우리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 아니어서 못하는데 그래도 흉내를 내다보면 우리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흉내내자가 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영화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괜찮은 사람 아닌데 우리가 흉내내다 보면은 죽을 때 안 쪽팔리지 않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러고 오고 있는데 제가 지금 어머니 제가 뭐 좀 여쭤봐도 돼요? 하지 마요. 알았어요. 저 알았다 그러면 안 해요. 그러면 어머님 안 하시고 또 우리가 이 영화를 보고 나 이런 거 느꼈어요 라고 얘기하고 싶으신 분. 솔직히는 이 세시하게 하는 거보다 예.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것들이 뭐냐면 일단은 저는 이 영화를 오늘 처음 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어떤 쇼츠들만 이렇게 좀 봤어요. 그리고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된 거는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탄핵 종북에서 이제 그 무용의 재판관님이 하는 걸 얘기를 듣고 도대체 이분은 어떤 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느낌이 솔직히 일반 사람이 따라갈 수 없는 어떤 내면의 깊이를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그럴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떤 수도자 같은 느낌도 들고요. 어떤 하나의 어떤 본인의 어떤 깊은 본인의 어떤 그 신념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뭘 우리가 여기서 따라가야 될지 저 스스로도 고민이 되고 어떤 부분을 제가 여기서 다른 부분에서 표현을 해야 될지 어저께는 또 남수단 이대석 신부님의 얘기를 또 영화를 좀 봤는데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지금 쫓아다니는 영화가 나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막 이거 쫓아다니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영화 다 봤거든요. 네, 근데 어찌 보면 그런 분들이 어떤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가장 기본적인 큰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야지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회가 어떤 옛날 김선숙이 경이나 이런 큰 어른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어디서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만 많고 그 어른도 아니면서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너무 이런 사람이 많아서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는데 이런 영화를 보면서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도 이런 어른이 정말 계시는구나 있어서 뭔가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위로만 받으실 나이는 아니신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저 나이가 좀 들긴 했는데 그래서 내 애한테도 자식들한테도 아까도 제 친구가 얘기했지만 이 친구한테 교육을 할 때 너는 이 사회에서 이기는 경쟁하는 것만 이렇게 가르쳤는데 뭔가 모르게 뭘 좀 이렇게 이 친구도 너도 100% 해야 된다는 거 줘야지만이 돼야지 된다는 걸 한 번 또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좀 혼자 오셨어요? 네, 오늘 애하고 좀 올라오고 했는데 애가 좀 바빠서 올라서 지금 시작인지도 몰라요. 왜냐면 저 연세 남성분이 혼자 그래도 따뜻한 영화를 찾아온다는 게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멋지십니다. 우리가 여기는 지구가 시간을 그렇게 많이 안 줘서 갈 때 되면 막 서로 얘기한다 그래요. 지금 조금 여유 있을 때 또 봐요. 한번 김장 기자님한테 궁금한 거, 김현진 감독님한테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저는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제 영화 말미에 가면서 그 요리사분은 이제 금전적인 지원이 필요했는데 받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기자님께서 이제 후원금식으로 보험회사에서 상금을 준다고 하는데 그거 거절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른 김장하가 오랫동안 기억되기 위해서는 혹시 벌써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장학재단 같은 게 설립이 돼서 그런 상금을 좀 이렇게 좀
후대에도 계속 이어가서 김장한 정신을 오래 이어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혹시 그런 계획 같은 거나 움직임은 없는지. 김장하 선생님 재단. 네, 그런 계획은 없고요. 저도 이제 그 김장하 선생님한테 이제 영화 말미에 그 한 장면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더 많은 재단에서 선생님한테 상을 드리고 싶다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상금이 2억을 준다는 데도 있었고 1억을 준다는 데도 몇 군데 있었는데 저는 그 1억, 2억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또 다시 좋은 일에 쓰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선생님이 내 말고도 받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받아서 또 그런 일을 하면 되지 꼭 내가 받아서 그렇게 해야 될 건 아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그 보여주셨던 그 태도하고 똑같은 건데요. 그냥 말 그대로 줬으면 그만이지 내가 뭐 꼭 그걸 그 어떤 선행을 선행도 내가 독점할 생각은 없고 다른 사람이 충분히 그 상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 좋다 아마 그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그 남성문화재단은 이제 선생님 은퇴하시면서 해산하고 남은 돈을 다 경상국립대에 기부하셨는데 선생님 장학생들이나 또 명신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또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선생님 이후에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재단이 꼭 돈이 모여야 재단일까요? 우리가 선생님이 했던 어떤 행동들, 굳이 필요 없는 행동들이 우리 가슴 속에 묻어 있으면 그게 우리가 하나하나 개인의 재단을 갖고 가는 게 아닐까. 저는 선생님의 매력이 그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랬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본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 눈에는 되게 괜찮은 분들이세요. 어른 김장하를 선택해서 자기 시간을 내고 이 더운데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면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이 다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저는 배장수 감독님만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 좀 해요. 우리 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냐면 공간도 적고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선택해서 오신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다 김장하 장학생 영화를 보면 나도 김장하 장학생인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은 조 배우님도 이 정도면 김장하 장학생이죠. 저는 그래요. 그냥 제가 그냥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염증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사람에 대해서. 왜냐면 우리가 지금 언론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죠. 너무 쓰레기처럼 쏟아지는 바라보는 것들이 그냥 최고 경쟁 거기에서 도태되는 어떻게 보면 1등을 하고 윗세 한 10%도 안 되죠. 그럼 90%는 어떻게 살라는 얘기야. 나도 막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래도 그나마 사랑받고 살았지만 나만의 갈증도 지금 현재 너무 많았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를 하는 게 너무 안 행복한 거예요. 너무 안 행복해서 만난 거죠. 어른 김장하를. 그때 저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저는 특별하게 이상하게 어른 김장하가 저한테 더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다 다를 거예요. 5천만이 다 그럼 너무 행복한 거죠. 근데 5천만이 못 그러고 지금 4만이다 영화 이씨. 진짜 이씨. 에이? 4만밖에 안 된다. 좀 쓰고.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그 얘기도 해야겠다. 우리 얼마 전에 문영배 판사님 막 나오고 그럴 때 제가 시네마달 대표님한테 전화해서 저번에 영화처럼 이번에 잠깐 끊고 영화관에서 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좀 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한번 어떻게 경남 MBC다 얘기해갖고 좀 얘기해봐. 얘기 안 했죠? 얘기했다고 해야 되나요? 했어 안 했어? 근데 뭐 했든 안 했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김일권 대표님한테 너무 좋은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때 땡겨야지.
제작사가 돈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대단한 홍보인데 지금 일반의 모든 시민들한테 이렇게 PR이 되고 있는데 극장에서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 잠깐 접고 영화 쪽으로 더 해야지 그랬더니 다른 걸 몰라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건 얼음 김장아를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다.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를 했어요. 넷플릭스하고 영화 보면 둘 다 달라요. 느낌이 뭐냐면 넷플릭스는 주변의 모든 것들 이렇게 드라마처럼 펼쳐놨죠. 영화는 집중도가 조금 더 있게 편집이 돼. 어떻게 느끼세요? 그렇죠? 그래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영화인데 달라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분명 드라마 스타일의 1, 2부도 2번 봤고 영화도 좀 더 봤고 그럴 때 좀 더 우리가 극장이 그리고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이게 영화만의 또 매력이거든요. 누군가 울 때 같이 옆에서 같이 울기도 하고 픽픽할 때 같이 호흡하는 거. 그래서 영화가 저는 얼음 김장아의 영화는 제가 죽을 때까지 가장 좋아하는 영화 1순위에 들어간다고 했던 이유가 보고 나면 좋아요. 그냥. 여기 다 좋은 분들이 오셨고 그리고 어차피 영화 지금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 끊어야 될 시간을 얘기를 해주세요. 제가 얘기하자면 오늘 밤새 얘기하는 애여서 지금 막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굴려도 돼요? 몇 분까지 굴려도 돼? 괜찮아요? 여기 도서관에서 괜찮대요? 괜찮대요. 그러면 우리 그 얘기하자. 우리 매번 묻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때 김장 기자님도 그 얘기 하셨죠. 중독 중에 베푸는 중독이 제일 그것도 이상한 전문 용어를 쓰는데 제가 또 까먹었어요. 베푸는 중독. 우리가 그 베품에 대한 생각들 어떻게 갖고 계세요? 우리가 그러니까 뭐 큰 걸 베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죽을 때까지 길에다 쓰레기는 버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작은 거지만. 왜냐하면 그게 작은 거를 줄 때 어떤 우리가 노동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소한 그것만큼은 내가 하지 말자와 또 하나는 어르신들이 길을 건널 때 횡단보도가 길잖아요. 그러면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힘들게 중간에 신호가 바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그 뒤에 따라서 걷거든요. 그럼 이분은 정신없이 건너요. 그럼 신호가 바뀔 때 그때 되게 감동이에요. 옆에 손을 제가 뒤에서 이렇게 딱 쓰잖아요. 차들이 경적 하나 안 늘리고 서 있어요. 이게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냥 조금의 모르는 이한테 하는 행동인데 이 중에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말씀하세요. 제가 지금 뭐 60은 안 됐지만 50 중반을 넘어서면서 꼭 지키는 한 가지는 제가 집에서 정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남들한테 줄 수도 있지만 좀 새 것처럼 느껴지는 물건을 모아서 항상 아름다운 가게에다가 기부를 합니다. 예, 항상 당근 아니고 너무 좋다. 예,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는 거기서 이제 예. 뭐를 입력을 하라는 그냥 하고 예, 그 또 포인트가 나오면 그거를 이제 또 나라에다가 그냥 하고 그걸 뭐 새 공제 이렇게 받는 거는 안 합니다. 그냥 놔두고 그럼 한수가 멋지세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아이랑 같이 왔는데요. 뭐 아이가 몇 살이에요? 아니 여쭤봐도 얘기하지 말라고 계속 그래서 아니 몇 살인지 뭐 비밀이야? 이게 고등학생인데 좋아요. 지금 고등학생 있는 거예요 지금? 예민해요. 예, 그래서 건드리면 안 되는 나이가. 예, 저한테도 마스크 좀 하지 말라고. 예. 나 듣고 싶은데. 아이 손을 데리고 그냥 잡고 항상 이제 아름다운 가게 가서 필요한 거 좀 사봐, 골라봐. 맨 처음에 그냥 골라봐. 그러고 이제 이거 뭐 사고 있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계산하고 그거를 항상 제가 염두에 두는 거는 저도 모르는 사람한테 도움은 갈 거예요. 근데 그거를 뭐 제가 선행을 한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자발적으로 편해요. 그게 편하고 뭐 나 나름대로 여유로운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작게
작게나마 누군가한테 위안도 될 수 있고 예, 나라에도 좀 제가 보태면 조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그냥 저 나름대로는 하고 아이한테 그냥 직접적으로 야 해! 이게 아니라 그냥 손잡고 가서 그냥 보여주는 거죠. 어른의 자연스럽게. 뒷모습이 선생님이에요. 근데 불만인 것 같아. 마스크 꼭 쓰고 우리 엄마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얼굴이. 좀 예민하고요. 지금 이제 시험 끝난 지 좀 얼마 안 돼가지고 잠을 좀 못 자서 그래서 제발 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마스크 너머의 얘기를 너무 듣고 싶어. 고등학생의 얘기를. 고등학생 얘기 싫어요? 알았어요. 또 저렇게 나만의 그 살면서 그래도 나만은 요렇게 그냥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나 이거 한다 하시는 분 또 없어요? 없어요? 한 번씩 만들어 봐요. 그게 금전적이지 않아도 그냥 자기 원칙이 있으면 그냥 자기 만족이 좀 있더라고요. 저는 내 만족. 그게 딴 게 아니라 그냥 나 혼자 들어오면서 저희 엄마한테 그래. 나 오늘 잠깐 일하고 왔다. 뭐 이러고 괜히 나 오늘도 한번 하고 왔다. 뭐 이거 이게 살면서 나한테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한 번씩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이거 김주환 기자님이 10대에게 들려주는 어른 김장아예요. 10대들이 보기 고등학생? 10대? 응. 제가 그래서 김주환 기자님한테 그 부탁도 드렸어요. 아이들을 위한 동화책. 선생님의 캐릭터로 문현배 판사님의 캐릭터로 동화책을 만들어주면 어른도 보기 좋겠다라고. 이거 10분께 오늘 좋은 사람들한테 드리려고 김장 기자님 거를 가져왔어요. 이 책 고등학생 꼭 가져가요? 10대? 응. 여기 10대 또 있으신 분? 없구나. 20대. 20대 한 분, 두 분 20대 안 하고 싶어? 4명. 그러면 10대와 20대가 지금 5분이 계시네요. 10대와 20대 5분. 말 좀 안 하고. 답답해 죽겠네. 전부 다. 5분? 집에 10대가 있다. 집에 10대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 요 5분은 10대들한테 주는 게 맞겠죠. 요거 10대 5분 하고 이 5분은 내가 꼭 내 자식이 말을 더럽게 안 먹어서 더럽게 그냥 좋은 사람들이라 그래도 안 돼서 꼭 줘야겠다 하는 어른들. 책 읽기 싫어요? 야 아무도 없어? 네? 한 분. 이거 책. 조카를 주고 싶어. 조카 한 분. 그리고 또 거기는 안 돼요. 그쪽은 담당자는 여기 영화제 감당 안 되고 2분. 이거 지금 5건 남았는데. 그렇죠. 이거 막 끝에 가면 된다니까. 이거 다 됐어요. 1분, 2분, 3분, 4분, 뒤에 5분, 여기 20대, 10대 5분. 그리고 죄송해요. 어떻게 죄송해요. 저기 보니까 생활이 되실 것 같으니까 한 권 사주시고. 생활이 되실 것 같아. 어린 분이라 그러는데 사시고. 저는 오늘 어른들보다 20대와 10대가 많이 오길 되게 바랬어요. 그래도 5분이나 계시고요. 제가 너무 마이크를 많이 들고 있어서 김정 기자님하고 김현재 감독님 지금 2년째 됐잖아요, 영화. 어때요? 지금의 지금 초반에 막 영화제에 가서 막 상도 받고 막 이렇게 시선 받고 막 이랬는데 지금 2년 지난 지금의 그 마음들을 관객분들한테 얘기해 주시고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어쨌든 이게 한때 그냥 확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어쨌든 중간에 또 탄핵이라는 큰 일이 있었고 또 문행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의 덕분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 한국 사회의 거대한 어떤 그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갑자기 다시 그 김장하 선생님이 호출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김장하 선생님이 주목을 받게 되고 또 문행대 판사와의 관계도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선생님과 문판사의 어떤 선한 영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더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도 무지 큰 것 같습니다. 한때 반짝하고 사라지는 것보다는 이게 좀 더 길게 은근하게 계속 좀 이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하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만큼 또 언론인으로서 저한테는 김주환 기자님도 정말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몇 년째 같이 다니면서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큰 영광이고 많이 배우고 있고요. 방송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화로 해보니까 아 정말 다르구나. 어떻게 달라요? 일단 관객을 이렇게 눈앞에서 볼 수 있다는 게 시청자는 브라운관 넘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저희 못 보잖아요. 이렇게 뵐 수 있다는 게 무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고 또 매번 올 때마다 많이 배우고요. 근데 김장하는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불이 켜지면 관객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울고 계세요. 그냥 근데 왜 우시냐 여쭤봐도 이유를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난대요. 그게 이 사회가 이분들한테 주지 못한 위로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같은 여성으로서 좀 막 울컥하는 게 있었고 또 기성세대로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었고 다 이렇게 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요즘 뭐 사람들 착한 척 하지 마라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듯이 착한 척도 계속 하다 보면 버릇이 되고 몸에 익는데 착한 척이 나쁜 짓보다 더 나쁜 것처럼 이야기되는 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까 조 배우님 말씀하신 것처럼 착한 일은 못하더라도 나쁜 일은 안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제가 실천하고 있는 것은 이제 SNS상에서 막 조리돌림 있잖아요. 쉽게 말 얻는 거 오늘도 나는 이 이슈를 주워 먹지 않았다. 최소한 그거라도 해야지 생각하고 있어요. 유튜브도 하시고 그리고 실험은 유튜브 하시는데 되게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내가 그 타이틀 많이 봐요. 저도 보면은 알고리즘에 되게 많이 올라오는. 딴 쪽으로 돈 버시는 거죠? 아닙니다. 저희 월급 받고 맞아. 이게 조회수가 저희 집 가정경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요. 되게 조회수 좋은데 그래도 왜 제가 좋은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죠? 갑자기 돈 쪽으로 갔어요. 이분들 돈 버나 갑자기.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늘 반갑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김현지 감독님하고 김주환 기자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의 직업군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낯설었어요. 우리 직업군과는 다른 언론인들이잖아요. 우리 언론인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만나면서 김주환 기자님의 그 여태까지 살아왔던 행보도 들여다봤고 막 찾아봤죠. 그리고 김현지 감독님이 경남 MBC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되게 고집스럽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친구들을 이 나이에 만났다는 것 또한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화를 보시고 내 안에 나 맨날 자극적이고 맨날 불안하고 이런 거 벗었으면 좋겠어요. 벗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김현지 작가 감독님하고 김주환 기자님하고 같이 이렇게 영화를 볼 때 이 줬으면 그만이지 때문에 막 부담을 느껴요. 뭔가를 여러분한테 줄 게 없나 막 이랬는데 이렇게 책을 10권인데 제가 오늘 봉투를 줬고 편찬이 최고잖아요. 근데 봉투를 10대들이 오면
오면은 좀 줘야지 하고 갖고 왔는데 10대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봉투는 그냥 도로 집에 가져갈 건데 그 안에 작으면 작은 돈이고 큰 돈이면 큰 돈이겠죠. 5만 원을 넣습니다. 20대 4명과 10대는 꼭 가져가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어요. 어머님 아드님하고 같이 어머님 어떻게 모시고 왔어요, 어머님? 그게 지금 계속 눈에 밟혀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기존에 보고 싶었던 영화였어요. 천천히 이야기하셔도 돼요. 제가 그 동경하는 그 따라하고 싶은 삶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눈으로 이렇게 보고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고 같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갖고 제가 마음이 열어놨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아까 너무 궁금했어요. 어머님한테 마이크 드리고 싶었는데 안 된다 그럴 때 아드님 같은데 어머님 오실 때 괜찮았어요? 어머님 5만 원 제가 드릴게 갈 때. 여기서 보니까 휠체어 타고 오셔서 제가 어머니 드릴 때 아드님하고 가면서 냉면 꼭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다. 좋은 사람들하고 있으니까 오래오래 있고 싶은데 이제 여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두 분께 박수 보내주세요. 이 두 분의 노력으로 우리가 어른 김장아를 만났거든요. 감사하고 저는 만약에 제가 밥벌이가 된다면 매년 어른 김장아를 올리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도 저한테 응원해 주시고 돈 벌게 SNS에 자꾸 조회수 왜 안 나오냐